자, 강도 몽유록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자, 요거는 이제 작자 미상으로 알려진 몽유록계 소설이야. 자, 요거 우리가 이해하려면 단순 요게 고전 소설이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자, 몽유록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소설의 특징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적어주세요. 자, 우리 꿈자가 들어가는, 자, 이 몽자가 들어간 소설들을 우리가 환몽 구조의 소설이라고 얘기를 해. 자, 아마 우리 개념 수업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자, 이 환몽 구조라고 하는 건 꿈속 세계를 경험을 하고, 자, 현실로 돌아 어떤 의미나 깨달음을 전달하는 이야기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기본적으로, 자, 꿈에서, 아니지, 현실이죠? 자, 현실에서, 자, 꿈으로 들어갔다가, 자,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자, 요 구성을 취하는데, 자, 항상 이게 몽자가 붙는 대부분의 이제 소설들은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자, 요걸 입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꿈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강몽. 자, 그래서 깨달을 각자를 쓰기 때문에 이 강몽 과정에서 보통 인물의 깨달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자, 근데 이 환몽 구조를 가지는 소설의 이름이,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자, 먼저 첫 번째, 자, 우리가 지금 강도 몽유록에서 보고 있는, 자, 몽유록계 소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자, 요거 말고 우리 고전 작품에서 구운몽 같은 거 많이 이름 들어봤지, 그지? 그래서 끝에 땡땡 몽자를 달고 있는 몽자류 소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얘네 둘의 차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구운몽이라고 한 소설을 떠올려 보면, 자, 그 인물은 이제 성진이라고 하는 수도승이 꿈속 세계에서 양소유라고 하는 인간으로 환생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런 것처럼 몽자류 소설은, 자, 꿈속 세계와 현실이, 자, 서로 등장인물이 다릅니다. 본인이기는 한데 다른 인물의 삶을 산단 말이야. 자, 정리해서 적어주면, 자, 다른 인물의, 자, 삶을 꿈에서 살아가는 게 몽자류 소설의 특징이고, 자, 몽유록계 소설은 어땠겠어? 자, 꿈과 현실이 일치한다고. 자, 꿈과, 자, 현실이 일치를 하는, 자, 일종의, 자, 같은, 자, 인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인물이 살아가던 상황이나 그런 게 달라지진 않고 인물 주변의 환경이 조금 바뀌는, 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요 강도몽유록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도몽유록이라고 하는 친구의 이제 가장 큰 소재 중에 하나는, 자, 병자호란이죠. 뭐 박시전처럼 병자호란을 매개로 삼는 소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것도 그런데 병자호란에 누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자, 병자호란에 희생된, 자, 인물들을 이제 기본 구성으로 이제 삼는데, 자,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건 희생된 인물들이면 전쟁에 참여했던 남성들이라고 생각할 텐데, 자, 그들의 아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내들이나 딸들. 자, 그래서 이 여인들, 자, 이 여인들이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여인들의 이제 이야기라고 할게. 자,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관찰하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할 겁니다. 자, 관찰자가 등장을 할 건데, 그 인물이, 자, 청허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자, 청허선사. 자, 그래서 이 인물이 일종의 이제 서술자와 비슷한 역할이지만, 자, 기본적으로 청허선사는 관찰만 하지 이 작중 상황에 절대로 개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철저한 관찰자이기 때문에 청어선사보다는 당연히 이 여인들의 초점을 맞춰서 읽어주시면 돼요. 자, 제가 간략하게 이 여인들은 누구의 딸이다라고 하는 걸 언급은 드릴 건데, 자, 큰 틀에서 이거 누구의 딸이다, 누구라고 하는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얘네들이 어떤 사람들의 딸이자 아내였는지 그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리고 이제 이 병자호란은 이 희생을 만든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전쟁의 패배는 당연히 이제 그 당시 청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강대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 그 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임금님 그냥 도망가 버리고 간신들 넘쳐나고 하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말을 통해, 자, 그 당시 위정자라고 하죠, 권력자들. 자, 이 위정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에서 지어진 소설이다. 자, 이렇게 보셔도 좋다라고 해. 자, 그러면 우리 뒤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본문 바로 갑니다. 자, 청어선사는, 자, 동그라미 쳐봐.
자, 청어선사는 주인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 수습해줄 생각으로 버드나무가지를 든 채 날듯이 강을 건넜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인 없는 시신은 뭐 때문에? 자, 이 병자호란 때문에 이제 발생한 그 시체들, 자, 수습을 해주려다가, 자, 밑에 보면은 하지만 인가가 모두 폐허가 되어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습니다. 연미정 남쪽에 풀을 베어, 자, 우리 에어컨 틀어줄래? 자, 연미정 남쪽에 풀을 베어 움막을 짓고, 자, 그곳에서 불공을 들이며 숙식을 합니다. 자, 어느 날 밤 여기 밑줄 청어선사는 얼핏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자, 항상 환몽구조의 작품들은 꿈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깨는 장면이 있다고. 여기를 인몽이라고 적어주자고. 자, 하늘과 강이 모두 파란데 수심에 잠긴 구름은 모였다 흩어졌다 하고 서글픈 바람은 불었다 그쳤다 하며 밤 기운이 처량한 게 심상치 않았다. 자, 선사는 석장을 짓고, 요게 지팡이에요. 지팡이를 짓고 달빛을 밟으며 한가로이 거닐어야. 자, 한밤중이 되자, 자, 바람결에 전해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노랫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였다. 여기 밑줄. 자, 이 소리들은 누가 냈겠냐? 자, 이 여인들의 자, 일종의 대화 소리란 말이야.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데 뭔가 슬픈 일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지. 자, 이어서 웃고 울고 노래하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곳에 동그라미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닌가. 자, 선사가 몹시 기이하게 여겨 다가가서 엿보니 줄지어 모여 앉은 이들이 죄다 여자입니다. 자, 어여쁜 얼굴이 시들고 백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춘이 아직 시들지 않아 검푸른 머리가 풍성한 사람도 있었다.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겉모습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선우 없이 뒤섞여 앉아 성대한 모임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짤막하게 이 여인들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 장면도 나오지. 그러니까 다양한 나이대, 자, 다양한 차림새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다고. 자, 이어서 저 밑에 그런데 이들 모두는 놀라고 두려워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여기 밑줄 서글픈 기운을 띠고 있었다. 일단 기본은 슬프다고. 자, 항상 이 인물들은 자, 서글픔을 자, 품고 살아가던 사람이래. 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이 병자호란 때문이겠지. 뭔가를 잃은 사람들이라고. 자, 이어서 보세요. 자, 선사가 더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연약한 머리가 한길 남짓의 밧줄에 묶이거나 한자쯤 되는 칼날에 붙어있는 이도 있고 으스러진 뼈에서 피가 흐르는 이도 있고 머리가 모두 부서진 이도 있고 자, 입과 배에 물을 머금고 있는 이도 있었다. 이 무슨 말이야?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 당시 모습 그대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전쟁 중에 칼 맞아 죽었다. 그럼 배에 칼이 꽂힌 채로. 그리고 이제 뭐 물고문을 당했다든지 이제 익사한 시체는 입에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장면들은 뭐다? 자,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가지는 자, 참상을 전달하기 위해 자, 요 여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걸 연결시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밑에 자, 드디어 한 부인이 자,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여기 한 부인의 동그라미 치고 1번 달아줄까요? 자,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한 부인. 자, 1번. 자, 번호 달아줄 건데. 자, 굳이 여긴 적지 않아도 돼. 자, 요 사람이 김류라고 하는 사람이 때 병자호란 당시에 있었던. 자, 그 김류의 아내, 이제, 이자, 김경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인 진주유 씨를 말한대요. 역사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지금은 없어. 자, 거기까지 깊게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뭐 좌찬성이라고 하는 이제 높은 벼슬까지 지낸 이제 유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라고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누군가의 딸이라는 거지. 맞아? 자, 나라님이 피란했으니 그 처참함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자, 나라님이 피란 밑줄. 자,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는 그 당시 병자호란의 항복의 자, 사실적인 부분을 잠깐씩 언급해주고 있고, 자, 이어서 하지만 제가 운명을 달리한 건 하늘의 뜻입니까? 귀신의 뜻입니까? 그 이유를 찾으면 이르는 답이 있으니 자, 내가 운명을 달리했대. 죽은 거. 자, 그 원인. 자, 뭐라고 해요? 자, 내가 죽은 원인은 자, 내 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잘 봐야 되겠지.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은 재상의 위치에 있었고 채찰사의 임무를 맡았거늘 공론을 살피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서 강도의 막중한 임무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 아이는 부귀에 빠져 아름다운 경치나 즐기며 앞날에 대한 계책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니
자, 남편과 지금 아들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 남편과 아들을 지금 까고 있지. 맞아? 남편은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정사를 게을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아들한테 맡겼고, 아들은 또 방탕해가지고 자, 나란 일을 해야 되는 그 와중에도 이제 여자들이나 이제 술 마시고 그렇게 놀고 있었다고. 자, 그러면은 이 남편과 아들의 자, 세모 한번 쳐볼까요? 자, 이 남편과 아들이 자, 그 당시에 위정자들. 자, 그리고 위정자이면서 남성들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 더 나왔죠? 아까 우리 위정자를 비판한다라고도 했지만 그 당시 굉장히 무능하고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남성들에 대한 자, 비판의 의도를 자, 본인 가족을 까면서 한단 말이야. 되게 직설적이죠? 자, 이어서 보세요. 자, 보자. 자, 군사일에 대해 아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요,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었건만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으니 죽임을 당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아비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니 그 아이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자, 운명이 기박한 제가 기꺼이 자결한 것도 당연하니 자, 그 일은 한스러울 게 없습니다. 자, 결국 남편과 아들을 뒤로 하고 이 한 부인은 자, 자결한 사람이네요. 그죠? 자, 이어서 다만 외아들이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죄가 남았으니 1000년 동안 남을 악명을 온 바다를 기울인들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쌓이고 쌓인 한이 옷깃에 가득하여 하루도 잊을 날이 없답니다. 말을 다 마치기 전에 자, 여기 동그라미 한 부인이 자, 이 두 번째 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 부인. 자, 호칭 다 한 부인으로 나. 두 번째 부인.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 몸을 일으키더니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말했다. 자, 아까 우리 이 첫 번째 한 부인이 김경징이라고 한 사람의 어머니라고 했거든요. 자, 이번에 이 두 번째 부인은 김경징의 아내. 자, 그리고 뭐 박효성이라고 한 사람의 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결국 이제 한 집안 사람이긴 하죠. 한 집안 사람이긴 한데 이번에 어떤 썰을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서방님은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홀로 중책을 맡아 천혜의 지역만 믿고 군살 돌보기를 게을리했으니 자, 아까 우리 김경징의 아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서방님 김경징이라고 한 사람을 말하겠죠. 자, 서방님. 자, 즉 자, 남편인 김경징을 얘기를 하는데 자, 요 사람 어때요? 자,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홀로 중책을 맡아 천혜의 지형만 믿고 군살 돌보기를 게을리했으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은 막 산지라 가지고 적들이 침범을 해도 쉽게 우리를 함락시킬 수 없어. 그것만 믿었던 거지. 그래서 홀로 이제 홀로 중책을 맡으면서 계책도 제대로 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자, 그러면 여기 서방님도 자, 부정적 인물로 묘사가 된 거지. 남편을 깐다고. 자, 이어서 자, 그 결과 방어에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결국 자, 전쟁통인데 자, 방어선 구축에 실패를 해요. 자, 방어에 실패를 한 자, 전쟁 패배의 원인이 우리 남편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온 강에 비바람이 몰아쳐 사직의 존폐가 한 귀퉁이 세잔한 성에 달려 있었거늘 전군이 무너져 임금이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거 이제 뭐 병자호란의 결과였죠. 자, 이 모든 일이 강도를 수비하지 못한데 그냥 결국 내 남편한테 그 책임이 있으니 사형을 당한 것은 군법에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민구는 같은 책임을 졌으면서 여기서 언급되는 인물들이 자, 또 이제 실존 인물들 중에 하나거든요. 자, 누구 나오냐면 이민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자,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도원수 김자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자, 아마 김자점은 조금 익숙할 거야. 임경업전 같은 그런 고전 소설에서 이제 자주 등장을 했었죠. 뭐 박시전에서도 등장하는 자, 대표적인 이제 그 나라의 간신들입니다. 자, 이민구 김자점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 위에 남편과 아들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 남편과 아들들은 이 병자호란의 패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이 이민구와 김자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심기원이라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 심기원까지 자, 우리 세모 한번 쳐봅시다. 자, 얘네들은 뭘 했던 사람인지 봐봐. 자, 이민구는 같은 책임을 졌으면서 무슨 충의를 지녔다고 여기 밑줄 목숨을 보전하여 천수를 누렸다. 자, 그러니까 목숨도 잃지 않고 아까 위에 남편들은 적어도 자, 사형당하거나 목숨을 잃었단 말이야. 목숨을 잃었는데 자, 얘네들은 목숨이 다 남아있어. 자, 목숨을 보전한 상태로 자, 올바르지 않은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자, 이어서 봐요. 자, 도원수 김자점은 나라 내 모든 권세를 지니고 나라 내 모든 병사를 거느렸으면서도 단 한 번의 전투도 벌이지 않았고 병사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 목숨을 보전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 실제로 전쟁에 성실하게 참여를 하지 않은 거지.
자, 실질적인 전투는 하지 않은 거야. 그럼 왜 전투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권력자에게 붙어서 아첨했던 사람들이거든. 자, 그래서 보세요. 바위굴에 몸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하기만을 꾀하며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을 길가는 사람 보듯 했지만 왕법이 시행되지 않고 도리어 은총이 더해졌습니다. 가소로운 심기원은 임무를 담당할 그릇이 못되고 앞날을 내다보는 계책이 없었거늘, 자, 능력도 없대. 이런 자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 도성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군신 간의 의리를 완전히 잊고 여기 밑줄 제 한 몸만 빼내어 자, 환난을 피하고는 자, 결국 도망다닌 인물들이죠. 자, 스스로 지략이 있다 여기며 거북처럼 목을 움츠리고 달팽이처럼 엎드려 지냈습니다. 이처럼 자, 여기 밑줄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건만 조정에서는 군법에 회부하지 않고 도리어 총애와 녹봉을 더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 요 당시 이런 이제 부정적인 위정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보고 자, 이 여인들이 한탄하는 장면이라고 당시 시대상에 대해서. 자, 이어서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서방님 홀로 사형을 당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자, 내악 목숨 잃은 건 아까울 게 없지만 살아계신 백발의 시아버지, 흐름상 김류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자, 영영 자식을 잃고 말았으니 자, 죽은이든 산이든 원망하는 마음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 중략 아래쪽으로 갑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여인이 빙글에 웃음 지으며 말합니다. 아까 한 부인 했는데 자, 이번에는 그 여인이라고 자, 세 번째 여인이 나와요. 자, 여인 3번. 자, 얘 좀 달라. 자, 우리 아까 한 부인은 그래도 조정에서 큰 일을 하는 벼슬자리 이제 좀 뭐랄까 4대 부관의 아녀자들이라고 본다면 얘 좀 다르거든. 자, 얘 봐봐. 자, 저는 뭡니까? 자, 저는 기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 자, 노래와 춤으로 멀리까지 이름이 퍼져 청조가 소식을 전하고 나비가 향기를 탐하여 이르는 곳마다 양대요. 밤마다 운우의 정이 있었으니 향락이 지극하여 즐거웠다면 즐거웠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를 돌아보건대 귀히 여길 것은 절의였으므로 하루아침에 깊은 규방에 들어앉아 비단장막을 들이고 한 난군을 길이 모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늘 뜻밖의 풍파가 일어 청춘의 나이에 꽃이 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기녀로서의 삶은 살았지만 그래도 자, 본인은 절의라고 하는 것을 자, 중요 가치로 생각했다는 말이지. 자, 근데 이 절의를 자, 또는 절개죠. 이걸 절개를 지키기도 전에 자, 꽃이 지고 말았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 친구도 이미 죽은 사람이다. 자, 그럼 오늘 밤의 이 훌륭한 모임은 제 분수밖의 것인지라 저는 외람되이 곁에서 여러분의 절개를 우러르며 아름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높은 절의와 아름다운 지조는 반드시 하늘이 감동할 것이요 사람이 탄복할 겁니다. 그렇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대. 자, 이어서 강도가 함락되고 남한 선성이 위급해지자 임금이 어떤 능욕을 당했습니까? 나라의 수치가 이처럼 컸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신하는 여기 밑줄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신하는 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 기녀의 평가죠. 자, 그 당시 시대 상에 대한 평가인데 충성스러운 신하와 자, 그리고 의로운 신하가 자, 한 톨도 없었다라고 하는 요 사실을 직접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 계신 부인들은 영예로운 죽음을 택하셨으니 무슨 서글픔이 있겠습니까? 라고 자, 뭐 해준 역할? 일종의 자, 이 여인, 기녀가 자, 한 부인 1과 2를 자, 일종의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자, 이 말에 좌중의 여인들이 일시에 통곡을 합니다. 자, 그 통곡 소리가 너무도 참담해서 차마 들을 수 없었다. 선사. 자, 다시 나왔죠? 아까 이 대화를 보고만 있는 이 청하선사 끝까지 보고만 있어. 들킬까 싶어 숲속에 숨어 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물러나왔는데 저기 밑줄 문득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라고 한대. 자, 이 장면을 뭐라고 해주면 돼요? 강몽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 친구는 무언가 깨달음의 전달이라기보다는 자, 이 당시, 이 병자호란 당시의 현실 시대상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 그런 용도로 꿈을 가지고 온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한 인물이 어떤 다른 삶을 경험하고 이 삶이 의미가 없었구나, 아니면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는 결과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강도 목요록이라고 하는 고전 산문 6강은 자, 요 정도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